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이 열악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돈 한 푼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자원봉사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삼국사기 기록에 적힌 삼국시대 때 기상 날씨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기상 날씨는 삼국사기나 상경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구려백개 신라는 다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중요했고,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 가뭄이 들면 왕의 부덕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이 삼국시대 때는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 기상이 중요했습니다. 그 삼국시대 때 겨울철 여름철 눈이 삼국사기 기록에 26년 파사 이사금 26년 2월에 경도에 큰 눈이 내리다. 경도라는 것은 도읍지를 말합니다. 경주입니다. 그리고 민중왕 3년 12월 도성에 눈이 내리지 않다. 태조대왕 25년 11월 도성에 눈이 많이 내리다. 이렇게 쭉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만주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철에 눈이나 얼음은 공격하는 쪽에 많이 불리한데 고구려의 백제 공격도 눈으로 인해 실패했고,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에서도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당나라나 수나라가 패해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둥 벼락에 대한 그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지마 이사금 17년 11월 천둥이 치다. 일성 이사금 10년 11월 천둥이 치다. 고의왕 5년 4월 왕궁의 문기 등의 벼락이 치다. 이렇게 이런 기록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천둥과 벼락을 삼국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날씨가 중요하고, 천둥이 쳐서 전염병이 돌고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천일하별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설의 우박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은 파사 이사금 21년 7월 우박이 떨어지다. 지마 이사금 3년 3월 우박이 내리다. 태조대왕 66년 7월 누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치다. 이렇게 우박이나 설에 관한 기록들이 그 삼국사기 기록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에는 기온이 물이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 물체 표면에 얼음 결정이 붙는 것이고, 우박은 하늘에서 눈 결정에 차가운 물방울이 붙어 얼은 것입니다. 이렇게 농업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 기록에 설해와 우박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은 동명성원 4년 4월 구름과 안개가 끼다. 그 유래 이사금 15년 봄 2월에 경주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람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5일 만에 거쳤다. 고대 사람들은 이를 황상으로 여겨 큰 재난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은 자연현상을 인간 세계와 연결시켜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늘의 뜻이라느니 이렇게 이 구름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동명성왕 3년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 남쪽에 나타나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고유왕 26년 9월 상서로운 구름이 왕궁 동쪽 하늘에 떠오르다. 비류왕 24년 7월 이상한 모양의 구름이 생기다. 삼국시대에는 구름까지도 상스러운 구름, 이상한 모양의 구름이라 하면서 인간 세계와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이 오로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다루왕 7년 4월 동방의 붉은 기운이 나타나다. 이런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오로라는 태양의 방출한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며 대기 속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국국이 유럽, 러시아 북극권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상청 분석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가뭄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남해 차차항 8년 봄과 여름에 가물다. 파사 이사금 19년 4월 가뭄이 들다. 태주대왕 56년 가뭄이 들어 백성을 진멸하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가뭄이 들었다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는 당시 농업에 중요하던 자연현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했고 비가 부족해서 가뭄이 든 것을 삼국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농업국가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가뭄이 들면 왕은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곡관을 열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왕 또한 가뭄이 자신이 부덕해서 일어난 자연현상으로 여겨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 홍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유리 이사금 11년 6월 홍수가 나다. 지마 이사금 20년 5월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 가다. 민중은 2년 5월 홍수가 나자 물품을 지급하여 구제하다. 기루왕 40년 6월 한강에 물이 넘쳐 가옥이 유실되다. 이렇게 고대 때는 이렇게 홍수가 자주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하천이 정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는 농작물 피해와 백성들의 피해, 크게는 산세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건설 장비와 토목공사가 발전돼서 하천 정비도 할 수 있고 토목공사를 통해서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거나 댐이나 물펌프장을 건설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삼국시대 때는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 인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폭풍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유리 이사금 33년 5월 거센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다. 모부문왕 2년 3월 폭풍으로 나무가 뽑히다. 이렇게 삼국사기 기록 속의 폭풍은 비바람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 4월, 5월, 6월, 7월이라는 시기로 모아
태풍이 아닌 단순 돌풍,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 기상청 분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좀 베껴서 적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황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달라 이사금 21년 봄 정월에 흙이 비처럼 떨어졌다. 보정왕 5년 4월 흙비가 종일 내리다. 금구수왕 3년 겨울 10월 평양에 내린 눈빛이 붉은색이었다. 해공왕 6년 3월에 흙이 비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흙이 비처럼 떨어진 것과 붉은 눈이 떨어진 것은 황사 현상 때문입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 당시에도 중국의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는 중국의 환경 오염이 안 돼갖고 그때는 많이 황사가 나면 농업에 한반도 농업 지는데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 유해 물질이 많이 날라옵니다. 이처럼 삼국사기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삼국시대 때 기상, 날씨, 비는 여러 가지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역사적인 기록을 고조선이나 이렇게 많이 남겨놨으면은 지금 역사 왜곡하는 저 강당사학계가 저렇게 헛소리 안 할 텐데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찾기가 힘든 이게 역사 왜곡이 그냥 일어나도 이 우매한 시민들은 모릅니다.